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수찬입니다. 자, 이제 복소평면에서 복소수를 직접 연산을 해볼 거야. 굉장히 비슷하죠. 벡터랑도 비슷하죠. 벡터를 정의하고 연산을 해. 행렬을 정의하고 행렬 연산을 해. 수를 정의하고 연산을 해. 똑같습니다. 복소평면 안에서 이제 점을 찍고 기하학적으로 표현했었는데 이거를 지금부터 연산을 하겠습니다. 복소수 연산은 이미 했지, 고1 과정에서. 그지? 그래서 복소수를 연산하는데 가장 먼저 당연히 덧셈뺄셈을 하는 거야. 덧셈뺄셈 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G1이란 복소수가 있어요. 얘가 A 더하기 BI야. 단에 A, B는 실수. 따로 안 쓰겠습니다. G2가 있습니다. 얘가 C 더하기 DI입니다. 그럼 이미 우리가 고1 과정에서 G1 더하기 G2는 할 수가 있었다니까?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실수 붓끼리 더하고 그 다음에 허수 붓끼리 더해서 연산 끝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로 연산한 거고요. 그냥 대수적으로 연산한 거고, 지금부터 이걸 좌표 평면상에 옮겨서 복소 평면상에서 연산을 해보려고 해. 잘 봐,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잘 봐요. 여기가 실수축이야. 여기가 허수축이야. 그래서 이제 뭐 A, B 여기다가 쳐볼게요. 얘가 A, B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점이 이제 C, D입니다. 그러면 이게 A 더하기 C하고 잠깐만. 이거 그러면 연산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 점은 A 더하기 C, B 더하기 D라고 좌표 평면상에 쓸 수가 있네. 자, 보세요. 다시. G1은 A, B예요. 그 다음에 G2는 C, D인데 G1 더하기 G2를 했더니 A 더하기 C, B 더하기 D가 되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비슷한 거 본 적 있지 않니? 자, 복소평면을 도입을 했어. 아예 그냥 순수하게 복소평면 도입을 했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소수 연산처럼 연산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했더니 내가 다른 관점에서 이론 전개해갖고 얻었던 어떤 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뭐예요? 벡터지, 벡터. 벡터입니다, 벡터. 이게 벡터 A이고 이게 벡터 B라고 하면은 이게 벡터 A 더하기 벡터 B를 성분으로 표현한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복소평면이 벡터랑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게 A, B고요. 얘가 C, D야. 그러면 내가 두 복소수를 더한 G1, G2를 표현하게 되면은 평행 사변형을 그려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에 해당하는 이 점, 얘가 G1 더하기 G2라고 쓸 수 있네. 이해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예전 교육과정에 얘가 있었을 때도 복소평면을 벡터하고 같이 관련지어서 이론 전개를 하진 않았습니다. 뭐 그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았었는데 어차피 우리는 고교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점도 당연히 아셔야 되네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개념이 편리해. 우리가 앞에서 벡터에서 했던 수많은 접근 과정들, 이론들, 공식들을 이 복소평면에서 그대로 사용해도 실제로 됩니다, 이게. 실제로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너무 세면 과하게 막 벡터를 도입하지는 않을 거고, 일단은 이 정도로만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벡터를 더하는 거는 좌평면상에 표현하면은 이게 실제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그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에 해당하는 요 점, 마주보고 있는 점, 원점하고 마주보고 있는 점에 대해서 그게 내가 원하는 두 벡터의 합입니다. 자, 이해되겠죠? 그럼 좋아요. 잘 보세요. 두 벡터를 이제부터 빼볼 거야. 차를 할 거야. 차. 똑같이 해볼게요. 얘가 A, B. 얘가 C, D. 얘가 G1. 얘가 G2. 자,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G1-G2를 한번 해봐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냥 고민할 것 없이 원래 대수적으로는 이 숫자 그냥 봐가지고 뭐지 이게 A-C, B-T 하고 끝 아닙니까? 근데 이걸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방금처럼 평행사변형을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벡터를 빼는 거예요. 어떻게 빼는 거지? 아, 이게 G1 더하기 마이너스 G2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근데 그 마이너스 G2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 G2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대칭 이동하면 이 점이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가 되는데 그때 이 점이 G2의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빼기 G2가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G2라고 하는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I라고 하는 이런 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얘랑 얘를 뭐 하면 되는 거야? 똑같이 평행 사변형을 그리셔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만드시면 얘가 G1 마이너스 G2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상으로 뭐랑 똑같아요? 역벡터랑 똑같이. 그지? 이 벡터와 이 벡터를 역벡터를 더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특별히 따로 외운다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복소 평면이나 복소수 관련해서 연산을 할 수 있잖아. 이미 배웠잖아. 고1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건 그 한 축으로 연산을 쭉 하시고 기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에는 이거를 벡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거야. 이미 알고 있어. 복소수. 이미 알고 있어. 벡터. 사실 이걸 갖다가 하나로 만나게 하는 과정이 이 16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석 교재를 보면서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이해가 되면은 16단원 끝입니다. 실제로 진짜 중요한 거는요, 17단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쌤이 17단원 공부할 때 자세하게 할 테니까 일단은 간단한 연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복소수 합의 기하학적 의미. 그냥 복소수 두 개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설명을 하기를 보세요. 두 선분 OP1, OP2를 이웃하는 두 변하는 평행사변형의 나머지 꼭점을 말하는 겁니다. 인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벡터 관점에서 이해하면 이해가 너무 잘 되지.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걸 A, B, C, D 이게 어떻게 됩니까? A 더하기 C, B 더하기 D가 되는 순간 우리가 이미 뭐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평행사변형의 법칙이라는데 이런 말보다는 연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벡터를 한번 빼볼까요? 똑같습니다. 빼는 것도요. 두 벡터를 빼는 건데 말 그대로 빼도 되고 마이너스 G2라고 하는 것을 더한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어느 것이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걸 이웃하는 평행사변 꼭지점 구한다. 뭘 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뭐 특별히 막 대단한 거 아니니까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그러면 우리가 벡터 이야기를 할 때 두 벡터를 뺀 것의 크기. 그러면 이걸 복소 평면을 표현했을 때에는 두 복소수를 좌표 평면상에 옮겼을 때 그 사이의 거리. 복소 수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G1, G2 했을 때 이 두 복소수 사이의 거리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G1-G2의 절대값 기호를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 사실은 이것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보세요. 얘가 A, B야. 얘가 C, D야. 방금 했던 벡터의 합차에 의해서 G1-G2는요. 실수분끼리 빼. 그러니까 이게 A 더하기 BI랑 C 더하기 DI에서 얘에서 A를 빼는 거니까 A 빼기 C, A 빼기 C 더하기 B-D의 I라고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복수 평면에서 좌표로 표현하게 되면 역시 A-C, B-D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말인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G1 빼기 G2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이 벡터래 계속 복소수를 뺀 것의 크기 어떻게 구합니까? 당연하죠. 루트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이게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D의 제곱이라고 쓰는 겁니다. 끝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랑 똑같아요? 우리가 흔히 평면상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과 굉장히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복소수를 다루는 거거든 지금. 근데 우리가 어디선가 배웠던 좌표 평면상에서의 점과 점 사이 거리 또는 평면 벡터 또는 뭐 앞에서 했던 수직선의 논리 이게
그대로도 여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A, B랑 C, D를 연결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16단원은 새롭지만 전혀 새롭지 않아요. 맞습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단 복소수의 허수부를 추가로 생각하는 거고 기본적인 큰 틀은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x, y를 다루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걸 이제 벡터 관점에서 말 나오면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쉽게 말하면 G1을 나타내는 벡터잖아요. 이게 G2를 나타내는 벡터니까 우리가 벡터 A 빼기 벡터 B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벡터 A랑 벡터 B의 역벡터를 사용하고 똑같은 거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크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벡터의 크기, 거리하고 똑같아서 사실은 동일한 논리가 됩니다. 책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G1 빼기 G2의 절대값. 알겠어요? 물론 이제 벡터의 크기는 절대값은 아니에요. 얘는 절대값이에요. 조금 달라요. 수학 기호는 똑같지만 사실은 다른데 사실은 또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그랬을 때 이걸 이제 역벡터를 구한 다음에 평행사변형 만들어서 요게 G1 빼기 G2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 길인데 요 길이 여기는 이 길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이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이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관점이 살짝 다르지만 다 같은 의미인 거야. 자, 마지막.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중점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것도 이제 원래 이론상으로는 벡터를 놓고 그 벡터 안에 복소수를 놓고 복소수의 내분점, 외분점의 그 이론 공식을 쭉 증명을 하는데 이게 뭐 우리가 내신 시험범위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큰 틀에서 벡터가 복소수를 접근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내분점이나 외분점이나 중점 구하는 게 수직선에서 구하는 거나 평면 벡터에서 벡터를 구하는 거나 복소 평면에서 복소 평면을 통해 가지고 복소수의 체계를 통해 가지고 구하는 거랑 식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논리구나.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말을 막 m 더하기 n분의 mz2 더하기 nz1 뭐 이게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증명을 하고 싶다. 이런 거죠. 이게 G1, G2.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고 싶어. 그럼 얘가 a 더하기 a, b야. 얘가 c, d야. 그럼 이게 좌표 평면상에서 얘를 구하는 과정은 m 더하기 n분의 mc 더하기 na, 얼마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해놓고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얘랑 똑같은 걸 확인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정리하면은 수직선상에서 실수를 내분하나 평면 벡터에서 시점이 똑같았을 때 종점을 내분하는 벡터나 복소 평면 안에서 두 복소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나 다 똑같습니다. 식의 형태나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16단원은 충분하게 차고 넘치고 또 그냥 찜찜한 게 있지. 선생님, 복소수 곱하는 거 안 배웁니까? 나누는 거 안 배웁니까? 복소수를 앞에서 했던 변환, 회전 이동하고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하는 건 안 배웁니까? 당연히 배우죠. 17단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